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화요일 OBS 뉴스 오늘 출발합니다. 1타 시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윤 대통령이 어제 총선에 출마할 1기 내각장관 6명을 교체하기로 하면서 선거체제 전환을 준비하는 여당의 새로운 동력이 될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자, 6개 부처 장관 모두 내년 총선 출마가 거의 확실하죠. 자, 그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수 통합과 중도 확장을 위한 역할에 최선을 두고 움직일 생각, 출마지는 당과 상의하겠다,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당 간판을 달고 선거를 치러와 그에 걸맞은 책임을 다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출마지, 과거는 양천이 지역구였는데 재건축, 재개발 현안이 있는 고양감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죠. 계양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고양이냐 계양이냐 여권에서는 원 장관이 계양을에 나와서 이 대표의 발을 계양에 묶어두는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총선 공천이라는 것은 이제 각 당이 전국 지역구를 놓고 일종의 이제 퍼즐 맞추기거든요. 그래서 우세 지역은 우세 지역대로, 열세 지역은 열세 지역대로, 경합 지역 이런 것들이 거의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인물 대결 구도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총선 공천 퍼즐이 완성되는 건데, 원희룡 장관이 스스로 인천 계양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걸 시사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다고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원 장관이 꼭 인천 계양을 염두에 둔 것이다라고 확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자기 역할, 이것에 대한 이제 정치적 부양 이런 차원의 발언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꼭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봅니다. 네,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따라다니면서 원희룡 장관이 붙으면 이재명 대표 전국 선거 지휘를 못해서 오히려 호재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쪽에서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좋게 얘기하면은 이제 짓궂은 얘기들이고요. 아주 안 좋게 얘기하면 원희룡 장관도 정치인이고 국회의원, 도지사, 장관 다 여기만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 이제 스토킹하는 정치를 한다는 것이 일단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까지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사람이 이 왜소해지고 정치적으로 본인의 몸집을 키우겠다고 오히려 왜소해지는 길이다. 그렇죠. 그리고 좋은 정치도 아니고요. 바람직하지도 않고 본인에게도 득이 안 되는 거라서 그냥 그것은 이제 일종의 이제 호사가들의 하나의 이제 그 짓궂은 상상 정도로 저는 봅니다. 어쨌든 원희룡 장관은 계양을이든 어디든 험지에 나가겠다. 좀 화제가 되는 지역구에 나갈 것 같은 그런 지금 모양새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설사 패배하더라도 몸집은 커지고 정치적인 입지는 넓어진다.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존재감이 부각된다. 이런 계산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정치적인 제가 보기엔 자기 부양 이런 것의 일환이라고 저는 보고 싶고요. 경우 수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한다면 본인도 불출마할 겁니까?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이 험지로 간다. 그러면 그쪽 입장에서는 황금 지역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황금 지역구에 원희룡 장관이 또 이재명 대표 때문에 황금 지역구로 간다? 대구로 가면 대구로 가고 강남으로 가면 강남으로 갑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경우수가 있고 총선 공천은 각 당이 전국적 퍼즐을 완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원 장관이 일종의 이제 정치적 부양, 셀프 부양 이런 용도로 발언한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원희룡 장관 본인은 내년 본인이 어디로 출마하느냐보다 이준석 전 대표를 이른바 반란을 마무리하는 게 더 급하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같이 했던 세력 정도라면 당연히 함께해야 된다. 이준석 대표도 포함된다는 얘기인데 집권연합보다 국정운영연합 더 넓어지는 쪽으로 가야 좋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애당초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신당 창당에 대해서 꼭 해야겠다. 또 이 정치적으로 아주 절실하게 네. 이런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 잔류를 하되 그냥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잔류 명분을 어디선가로부터 이제 받게 되면 총선에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하면서 잔류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저는 협상의 카드? 강도 높은 시위용 아. 이 액션이라고 보거든요. 원희룡 장관이 이준석 대표 안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것이 대선 때 이제 일종의 함께했던 대선 연합 구도가 있지 네네. 않습니까? 이제 국정운영 성공을 위해서 국정운영 연합 구도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맥락이 다 있다고 보고요. 게다가 이준석 대표가 창당을 할 거면 일정을 제시하고 그냥 해버리면 되는데 할 듯 말 듯 하면서 이 시위용 창당 액션을 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잔류 가능성들이 한쪽 편에서는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것과 원희룡 장관 얘기하고 예. 좀 맥이 다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원 장관의 저런 발언이 뭐 지도부나 아니면 대통령의 어떤 발언과도 좀 맥이 다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뭐 그것을 확증할 수는 없지만 네네. 서로 아쉬운 처지들 아니에요.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총선 때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데 특히 참패하게 되면 그 후폭풍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그렇죠. 정도거든요. 이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가치, 정치적 필요성이 오히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과정이 지나간 과정이 역시 굉장히 엉켜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풀기가 좀 어려운 건데 이해나 요구들은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랑 이준석 전 대표랑 관계가 나쁘지 않았는데 원 장관이 움직여서 이준석 신당을 주저앉힐 수 있을까요? 주저앉힌다는 표현보다는요. 네. 이준석 대표가 창당보다 신당 창당보다 그거는 내몰렸을 때 어쩔 수 없이 창당하는 네. 거거든요. 신당 창당보다 국민의힘에서 일정 역할을 하면서 잔류하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해와 요구가 맞아떨어지는 그 정치적 지점 이것을 이제 끄집어내서 완성을 시키는 이런 거지 창당을 제압한다, 막아낸다 이런 차원보다는 이해와 요구를 잘 접합시키는 이런 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러브콜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이준석 전 대표에게 손짓을 하는 분이 또 한 분 있습니다. 바로 송영길 전 대표인데 민주당의 우당으로서 가칭 윤석열 퇴진당 만들 것, 경제와 세상을 아는 이준석 같은 합리적인 보수와 상생 정치했으면 하는 바람, 좀 낯서네요. 장희찬 최고는 사이좋게 잘 지내라 좀 조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길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 이 두 분이 화학적으로 결합이 정치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애당초 몇 달 전부터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가능성 제로라고 봤거든요. 네네. 우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신당을 만들더라도 송영길 대표와 함께할 특별한 어떤 이유가 없고 정치적인 이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송 대표하고 신당을 굳이 같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조금 뭐라 할까요? 판단을 좀 잘못하고 있고 아무 얘기나 막 던지듯이 저렇게 해버리는 거는 그거는 좀 정치적인 뭐 당대표도 지냈고 정치 경륜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ABC를 망각한 얘기라고 봐요. 우선 상대가 나하고 무슨 접합점이 있나 이런 그렇죠. 걸 봐야 되는데 이준석 신당이 송영길 대표하고 함께해서 득이 뭐죠? 그리고 특히 뭐 만약에 신당을 만들었을 때 이준석 대표는 보수의 심장 TK에서 도전을 하겠다, 바람을 일으키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TK에서 송영길 대표하고 신당 같이 해서 명함 내밀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다시 국민의힘과
앞으로 정치적 모색을 해야 되는 그런 거지 국민의힘과 영원히 결별하겠다가 아니거든요. 네. 국민의힘과 함께 못하는 데에 이제 대통령과 현 지도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하고 신당을 같이 한다는 거는 그 돌아갈 다리를 불살르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해와 요구 제로인데 송영길 대표만 이해와 요구를 만렙을 시켜가지고 저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렇군요. 이 와중에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 창당에 계속 속도를 내고 있다. 뭐 총선 나갈 사람 모여라 이런 어필을 하고 있는데 또 뭔가 뉘앙스가 좀 다른 이야기도 나옵니다. 반윤연대 성공할 수도 없거니와 단 기치로서도 부적절. 윤 대통령에 대한 공격 제가 잘할 자신이 있지만 별로 흥미가 없다. 아니 그동안 공격 많이 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네. 봅니다.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던 국민의힘 잔류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여전히 이제 열어놓고 있는 발언이라고 보고요. 그동안은 윤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면서 윤 대통령의 사과, 변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내걸었잖아요. 함께 할 수 있는 네. 전제 조건으로 그렇게 걸었거든요. 이것은 조금 그것을 열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국민의힘 잔류가 불발이 돼서 신당 창당이 불가피한 상황이 오더라도 네. 반윤연대 당으로는 말씀드렸지만은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다리를 불사르는 거고 지울 수 없는 어떤 그 정치적 궤적을 남기는 거기 때문에 반윤연대 가지고는 신당이 성공할 수도 없고 이후에 정치적 모색에도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나 네.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이 있죠. 국민의힘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상민 의원 영입을 위해 당이 노력해야 된다.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과거의 정치 문법에서는 좀 낯선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은 집권당 아닙니까? 네. 의석수는 민주당보다 적지만 우리 한국의 정당사에서 항상 다수석을 가져왔던 주로 다수석을 그렇게 가져왔던 그런 정당이고요. 지금은 집권당이에요. 그런데 이미 심리적 탈당 상태에 있었고 무슨 그 정치 세력도 아니고 네네. 이렇게 탈당한 사람을 모셔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집권당으로서는 사실은 좀 부끄러운 일이고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래서 뭐 저거는 좀 찾아보기 힘든. 보통은 이제 다른 정당에서 탈당을 하면 군소정당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 뭐 노크를 해도 거대 정당 집권당에서 아이고 탈당했습니까? 저희 당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액션을 하는 거는 처음 보는 장면이에요. 그만큼 수준이 떨어지고 집권당의 모습으로서는 사실 1점도 주기 어려운 그런 이건 뭐 정치 퇴행도 아니고요. 하여튼 찾아보기 힘든 풍경입니다. 얼마 전에 김기현 대표가 슈퍼 빅텐트 얘기했잖아요. 사실 그것도 집권 여당의 대표가 슈퍼 빅텐트. 보통 선거 국면에서 빅텐트라 하면 좀 다른 개념으로 쓰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상민 의원 영입도 뭐 신개념의 슈퍼 빅텐트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요. 빅텐트라는 개념이 성립을 하려면 복수 이상의 각각 다른 정치 세력이 모여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처 모여가 될 수도 있고 뭐 기존 당이 해체되면서 다른 지대에서 이렇게 만난다거나 혹은 기존 당이 있더라도 특정 정당과 함께 복수 이상의 정치 세력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떨어지는 낙엽을 한두 개씩 이렇게 주워서 빅텐트를 만들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것은 뭐 내가 보기엔 뭐 낙엽 소각장? 그 정도의 의미죠. 그동안 쓰여왔던 빅텐트하고 전혀 달라요. 그 직전에 지난번에 그 민주당 소속이었던 조광한 시장을 또 영입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했고요. 남양주 시장 조광환. 예.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였던 조정훈 의원도 사실은 네네. 영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빅텐트라는 게 뭘 의미하고 쓰시는 건지 저도 헷갈릴 지경입니다. 예. 이번에는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선거제 개편 합의가 요원하죠. 민주당 내에서도 파열음이 큽니다. 300석 가운데 지역구 253, 그리고 비례 47석. 여기에는 이견이 없는데 연동형, 준연동형 현 유지를 할지 아니면 병립형으로 회귀할지 이것 갖고도 뭐 민주당, 국민의힘 갑론을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얼마 전에 이 이야기를 했죠. 선거는 승부인데 이상적 주장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 과반 확보 안 되면 과거로 퇴행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뭐 약속 못 지킬 수도 있고 사과하면 되는 거 아니냐. 자,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주장대로 민주당도 병립형으로 마음을 틀었다고 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은 지금은 이제 의견이 팽팽한 상태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이제 비례대표 제도 문제입니다. 이제 본인의 말을 뒤집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다시 또 병립형으로 회귀를 안 하게 되면 두 번 뒤집는 거거든요. 네. 공약으로 걸었다가 얼마 전에 선거에서 지면 뭐하냐 그렇죠. 해서 병립형 회귀를 시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병립형 회귀를 안 하게 되면은 또 말을 또 바꾸는 경우가 되는데 만약에 병립형 회귀를 안 한다 하더라도 위성정당 방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과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현재 희한하게 존재하고 있는 현재 준연동제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위성정당 만들어서 막 했던. 네네. 그래서 방지법이 통과가 안 되면 현행 제도가 그대로 온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병립형 회귀를 안 하고 현재 제도대로 하더라도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스운 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지금 준연동형 제도로 안 하고 병립형으로 하자고. 그렇죠.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이제 신호들이 맞은 거거든요. 민주당하고. 그런데 민주당이 준연동형을 하고 보완을 하겠다 그러면은 최소한 위성정당 방지법을 합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해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뭐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이게 또 이 총선 전에 처리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현재 기형적인 제도로 남게 되는. 그래서 이리 가나 저리 가나 했던 양난입니다. 이거. 네. 관련해서도 당 내뿐만 아니라 원로들, 뭐 이낙연 전 대표, 정계 은퇴한 김부겸 전 총리, 또 백발의 손학규 전 대표까지 국회에 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공격의 무게가 실렸는데 민주당 이대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병립형 회귀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뭐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요. 네.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함의를 가지고 정치적인 뜻과 목적을 두고 하나의 그 고리로 병립형 회귀를 타격하는 거면 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세 분 다 뭔가 어떤 정치적인 움직임 혹은 정치적인 뜻 네. 이런 것을 효과를 가지고 병립형 회귀를 타격하는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손학규 전 대표는 일단 차치하고 김부겸 전 총리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이 두 분이 어떤 최근에 한 두어 번 만났다고 하는데 관련돼서 정치적 움직임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낙연 대표하고 김부겸 전 총리는 조금 입장과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뭐 물론 이낙연 대표께서도 뭐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 아예 이런지 아예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는 아니지만 네. 뭐 모든 걸 열어놓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러나 김부겸 전 총리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두 분이 정말 민주당을 걱정하고 이러면서
조금 만나고 뜻이 맞을 수는 있어도 예. 새로운 정치적 모색을 함께 한다 이런 거는 해서도 안 되고 거기까지 하실 분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선거제 개편 놓고 잡음이 커지면서 뭐 비례를 노리는 뭐 위성 정당, 좋은 말로 하면 그런데 이른바 떴다방에 가까운 떴다방 신당들이 또 우후죽순 나올까봐 그걸 방지해야 된다는 게 뭐 이탄희 의원 뭐 이런 분들 이야기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이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이것도 이제 유사한 정당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저 당이 정치색이 뭔지 무엇을 기치를 걸고 있는지 누가 하는 당인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점찍기식으로 찍을 가능성 그런 불행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위성정당 방지법 같은 것을 이렇게 급박하게 할 것이 아니고 현재 준연동형 제도를 전제하고 그것을 가지고 민주당도 국민의힘과 협상을 해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병립형 회기라는 엉뚱한 이제 방향으로 사실상의 정치적인 합의를 하고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말씀드렸다시피 준연동제 고수로 민주당이 회귀한다 하더라도 아주 기형적인 현재의 준연동형 제도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부터 전략적으로나 좀 잘못 짚어온 결과가 지금 이렇게 해도 문제, 저렇게 해도 문제 이런 상황을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제 개편 난항을 겪고 있는데 지켜보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